늦가을의 오후 백화점 주차장은 잔잔한 햇살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으로 낡은 은색 경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와 자리를 찾았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작고 단정한 차림의 80대 할머니 김정옥이 조심스레 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차 트렁크에서 작은 손가방을 꺼내 들고 안내 데스크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정했으며 표정에는 묘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는 젊은 여직원 최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반듯한 미소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와 무심함이 스쳤습니다. 정옥이 주차권을 요청하자 수진은 형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 주차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옥은 순간 고개를 갸웃하며 그냥 케이크 하나 사러 왔는데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럼 계산 후에 다시 오시면 되죠.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직원 민정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런 분이 뭘 사겠어요. 그냥 주차장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수지는 피식 웃으며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정옥은 그들의 말소리를 들은 듯 잠시 멈춰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길지 않았지만 묵직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안내 데스크를 지나쳤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걸으며 정옥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다니 세상 참 변했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이 서는 듯 했습니다. 손녀에게 줄 케이크를 사야 한다는 단순한 목적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변해갔습니다. 낡은 구두 끝이 대리석 바닥을 스칠 때마다 작은 울림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본 한 남성 보안 요원이 잠시 시선을 멈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단단한 분이시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수지는 동료 민정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경차 타고 오신 분이 명품관 갈 일은 없겠죠. 그녀의 말에는 냉소와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조금 전 엘리베이터에 탄 할머니가 곧 이 백화점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인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김정옥은 천천히 1층 식품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말 행사로 붐비는 매장 안에는 향긋한 빵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진열된 케이크들 사이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찾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한 케이크에 머물자 짙은 회색 앞치마를 한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점원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계산대로 안내했습니다. 정옥은 현금 지갑에서 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케이크 값을 치렀습니다. 점원은 계산을 마친 뒤 영수증을 건네며 덤덤히 말했습니다. 손님, 주차권은 3만 원 이상 구매 시에만 제공됩니다. 정옥은 잠시 말을 잃은 채 영수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실망이 스쳤지만 이내 잔잔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녀는 영수증을 조심스레 접어 작은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행사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명품관 전 품목 10%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그 방송이 들리자 정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순간 그녀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린 듯 시선이 천천히 명품관 방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그녀가 젊은 시절 거래하던 브랜드의 로고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의류점을 운영하며 수없이 오갔던 도매상과의 거래, 그때 느꼈던 자부심과 사람들의 존중이 스쳐갔습니다. 지금의 무시당한 자신과 그 시절의 당당했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정옥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가볍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왕 온 김에 한번 들러볼까? 작게 중얼거린 그녀는 케이크 봉투를 손에 쥔 채 명품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두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저분 또 뭘 하시려나? 아까 그 경차 할머니잖아. 두 사람의 대화는 소음 속에 묻혔지만 정옥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모르게 등을 곧게 펴고 백화점 중앙 홀로 들어섰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확실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명품관 입구에 들어서자 차분한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사방이 유리 진열장으로 둘러싸인 매장은 금빛 조명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정옥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매장 한가운데를 바라봤습니다. 점원들이 깔끔한 제복을 입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를 보는 시선이 한순간 멈췄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저분이 여길 왜 하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 박대리는 정옥에게 다가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백화점 경력 10년 차로 고객을 한눈에 평가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어떤 제품을 찾으시나요? 정옥은 말없이 진열장 쪽으로 다가가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멈춘 곳은 고가의 한정판 가방 세트였습니다. 섬세한 가죽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세트 다 있나요? 박대리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예, 전부 있습니다만 이건 한정 수량이라 가격이 꽤 나갑니다. 정옥은 미소만 지은 채 작은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동작은 느렸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박대리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계산대로 안내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점원들이 몰래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사시려나? 저분이?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한편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한 수진과 민정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설마 진짜로 사시는 건 아니겠지?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명품관 쪽으로 다가가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박대리는 결제 단말기를 세팅하고 가격을 입력했습니다. 금액이 화면에 뜨자 정옥은 망설임 없이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짧은 승인음과 함께 영수증이 출력되었습니다. 고객님,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박대리는 순간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는 곧장 매니저에게 연락을 취해 고액 구매 고객 응대를 준비했습니다. 매장 내 공기가 바뀌며 긴장감이 서서히 퍼졌습니다. 정옥은 잠시 가방을 내려놓고 허리를 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강했습니다. 상품은 정성껏 포장해드리겠습니다. 박대리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계산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주름진 손을 맞잡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차에서 내렸던 평범한 할머니가 이제는 매장의 공기를 지배하는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놀람,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감정의 무게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품관 계산대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단말기 화면에는 5천만 결제 완료라는 문구가 또렷이 떠 있었습니다. 박 대리는 숨을 고르며 영수증을 정중히 건넸습니다. 그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진심 어린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정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스쳤지만 그 속에는 어떤 만족감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백화점 전체에 긴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품관에서 5천만 원 결제했대. 경차 타고 오신 그분이래. 직원들 사이에 속삭임이 퍼졌고 고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는 갑자기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곧 백화점 지배인 윤 과장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는 매장 입구에서 박 대리에게 손짓하며 정옥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박 대리는 고개를 숙이며 지금 VIP실 안내 준비 중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윤 과장은 서둘러 정옥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별도로 편히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옥은 잠시 윤 과장을 바라보다가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주차권 받을 자격이 있겠죠?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멎었습니다. 윤 과장은 당황스러운 듯 순간 말을 잃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고객님. 저희 실수가 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 대리가 포장된 상자를 차분히 그녀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무게감 있는 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오래된 세월의 흔적과 지금 이 순간의 자존심이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명품관 입구 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빛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정이 옆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사셨네. 그러나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과장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말했다. 차로 직접 짐을 옮기시기 불편하실 테니 저희 직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받던 노인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백화점 전체가 존중해야 할 진짜 손님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직원 2명이 정중히 포장 상자를 들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그들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명품관의 조명이 그녀의 걸음을 따라 빛났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그저 그 자리에서 굳은 채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켠에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정옥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작지만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포장된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특별 고객실로 향했습니다. 김정옥은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녀의 발소리는 일정했고 주변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길을 비켜줬습니다. 조용한 복도 안에는 구두 소리와 에어컨 바람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윤 과장은 손수 문을 열며 부드럽게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고객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객실 안은 따뜻한 조명과 고급차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정옥은 잠시 숨을 돌리며 손에 쥔 주차권 영수증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자존심을 되찾은 듯 단단했습니다. 박 대리와 또 다른 직원이 포장 상태를 확인하며 물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윤 과장은 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저희 직원의 무례함으로 마음 상하셨을 겁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세상을 덜 살아봐서 그렇죠. 그녀의 말투에는 나무라기보다는 따뜻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유리 너머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윤 과장이 포장 상자를 차량으로 옮기도록 지시하자 직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목을 주무르듯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후회가 교차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정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하죠. 다만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직원들이 상자를 트롤리에 싣고 나갔습니다. 윤 과장은 정옥에게 자신의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언제든 다시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정옥은 미소를 띤 채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마음은 고맙네요. 그녀의 짧은 대답 속에는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화점 로비를 지나며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길을 내주었습니다. 정옥은 품에 든 작은 케이크 상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케이크가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지네. 하지만 그 무게는 불쾌함이 아니라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은 저녁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의 소음이 잦아들며 사람들의 발걸음도 느려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김정옥과 직원 2명이 포장 상자를 들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낡은 경차가 주차된 자리가 눈에 들어오자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차예요. 트렁크 10개요. 직원들은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렁크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손녀에게 줄 선물 봉투와 오래된 담요가 니틀리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옮길게요. 조심해서 다뤄주셔서 고마워요.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표정에는 단단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나머지 상자들을 나르고 정옥은 트렁크 정리를 마친 뒤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윤 과장이 직접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은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공손히 말했다. 고객님, 이건 오늘의 정식 주차권입니다. 저희 백화점을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옥은 봉투를 받아들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주차권 한 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담긴 사과가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받는구먼. 늦게라도 이렇게 주니 고맙네요. 그녀는 잔잔하게 웃으며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주변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머리를 숙였고 윤 과장은 한 발 물러나 정옥의 차를 향해 손을 모았습니다. 정옥은 운전석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낡은 시트가 약간 삐걱였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편안히 몸을 기댔습니다. 오늘 참 긴 하루였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동이 걸리며 엔진의 부드러운 진동이 울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윤 과장과 직원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배우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랬겠죠. 윤 과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차를 움직였습니다. 경차는 조용히 출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불빛이 차창에 스치며 반짝였고 그녀의 손에는 주차권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오늘 하루의 무게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차가 출구를 빠져나갈 때 뒤에 남은 직원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경차는 작았지만 그 차가 남긴 울림은 백화점의 공기보다 훨씬 더 크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백화점 회의실은 무겁고도 조용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지배인 윤 과장은 앞에 선 채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스크린에는 고객 응대 사례 김정옥 고객님 사건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부끄러움이 엇갈려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알게 됐을 겁니다. 윤 과장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차분했습니다. 최수진은 회의실 한쪽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고 눈동자는 화면을 피했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아직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경차에서 내리던 작은 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차가운 말투. 윤 과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외모나 차량, 옷차림으로 고객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우리가 파는 건 물건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새 고객 응대 매뉴얼을 책상 위에 나눠 놓았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소중하다. 민정이 그 책자를 넘기며 수진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자, 수진 씨.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묵직했습니다. 수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죠. 이번엔 정말 배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윤 과장은 창가에 서서 백화점 내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적한 오전 시간대에도 고객 몇 명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도 조금은 변했군.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는 경차의 주차권 봉투가 인포메이션 데스크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발견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살며시 집어들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차 VIP. 그녀가 속삭이듯 말하자 민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더 멋진 타이틀이네. 두 사람의 웃음이 회의실 밖으로 번졌습니다. 이제 백화점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인사는 조금 더 따뜻해졌고 고객을 대하는 눈빛에는 진심이 담겼습니다. 정옥의 이름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의 교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맑은 가을 햇살 아래에서 결혼식 음악이 은은히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천막이 세워진 정원에는 가족들과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김정옥은 손녀의 손을 잡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이 가방이 그때 사신 거죠? 너무 예뻐요. 정옥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결혼 선물이지. 내가 평생 아끼길 바란단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정옥은 잠시 잔디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빛이 잔잔히 번지며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손녀가 다가와 팔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백화점에서 그날 무슨 일 있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정옥은 미소만 지은 채 조용히 손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작은 일 하나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그걸로 됐죠. 결혼식장 앞에는 낡은 은색 경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타려는 정옥을 보고 손녀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젠 기사님 부르셔도 되잖아요. 정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차가 나한텐 제일 편해요. 오래 함께 했거든요. 그녀의 손이 스티어링 휠 위에 닿자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시동이 걸리자 라디오에서 익숙한 광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고객은 소중합니다. 백화점과 함께 하세요. 정옥은 그 목소리에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요. 모든 사람은 소중하죠. 그녀의 말은 바람에 섞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경차는 천천히 도심도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붉게 물든 석양이 차창에 비치며 반짝였습니다. 주차권 봉투가 여전히 조수석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증거였고 존중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정옥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손녀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녀의 속삭임이 조용히 차 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경차는 부드럽게 도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작은 차가 남긴 이야기는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